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이 떠져 있었다. 옆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물 끓는 소리. 모든 것이 평범한 새벽이었는데 가슴 한편이 무겁게 눌렸다. 엄마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났다. 발끝으로 마루를 디디며 부엌으로 향했다. 찬 바닥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와 온몸을 깨웠다. 가스레인지 위 주전자에 물을 담았다.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득 채웠다. 파란 불꽃이 올라오며 주전자 바닥을 핥았다. 언제나 하던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빨간 글씨로 도배된 최종독 촉장들, 전기요금, 가스요금, 카드 대금.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384만 7천 원. 대출 잔액이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89만 원. 아버지 연금 108만 원에서 이자를 빼면 19만 원. 두 사람이 한 달을 살 돈이 19만 원.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숨이 하얀 김이 되어 나왔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가늘고 하얀 김이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다. 마치 기도하는 손처럼 간절하게. 오전 6시 45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엄마는 몸을 돌렸다. 막내 지원이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원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원아, 왜 이렇게 일찍? 아침도 안 먹었을 텐데. 엄마 앉아서 이야기해요. 지원이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가방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평소보다 묵직했다. 엄마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지원이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였다. 엄마, 학원 등록금이에요. 학원? 간호학원이요. 국가고시 준비하는 곳이에요. 엄마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얼마나 드는데? 총 680만 원이에요. 6개월 과정인데 선납하면 580만 원으로 할인해줘요. 580만 원. 그 숫자가 엄마의 가슴을 짓눌렀다. 현재 통장 잔고는 37만 원. 580만 원은 다른 세상의 돈 같았다. 지원아. 엄마, 제가 자격증 따면 월급이 지금보다 80만 원 더 올라가요. 1년 반이면 원금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이에요. 지원이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다. 숫자들이 액정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지금 월급이 210만 원인데 자격증 따면 29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차이가 80만 원이니까 7개월 반이면 본전이고. 지원아, 멈춰.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지원이의 계산기 소리가 멈췄다. 엄마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엄마. 당장 전액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일단 등록만 해놓고 나중에 갚을게요. 나중에 갚는다고? 엄마는 식탁 위 서류들을 손으로 쓸어 모았다.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며 흩어졌다. 지원아, 이게 뭔지 봐. 너네 오빠들, 언니들이 빌려간 돈이야. 빨간 펜으로 적힌 숫자들을 하나씩 가리켰다.
승우 오빠 1,500만 원, 민정이 언니 2천만 원, 현주 언니 500만 원, 태준이 오빠 800만 원. 지원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합계 4,800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5,200만 원이야. 엄마, 그 중에서 한 푼이라도 갚은 사람 있는 줄 알아? 지원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없어. 한 푼도 없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엄마 아버지가 뭐야? ATM 기계야? 돈이 필요하면 와서 뽑아가면 되는 거야? 오전 7시 15분. 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왔다. 실버 파마를 한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 있었다.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쳤다. 무슨 일이야? 소리가 나던데.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원이가 일어나 인사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다. 지원이구나. 왜 이렇게 일찍? 아버지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식탁 위 서류들, 엄마의 붉어진 눈, 지원이의 굳은 표정. 아버지, 지원이가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580만 원을 달래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난 몇 년간 반복된 상황이었다. 자식들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빌려주고 갚지 않고 다시 요구하고. 지원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지? 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갚을 수 있어요. 지원이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급여 명세서, 학원 안내 책자, 자격증 취득 후 예상소득 계산서. 보세요. 다 계산해 봤어요. 자격증 따면 병원에서 바로 채용해 준다고 했어요. 계약서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다. 지원아, 이게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해요. 학원장님이 직접 보장해 주셨어요. 엄마가 갑자기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을 긁었다. 아버지도 그러실 거예요? 또 빌려주자고 하실 거예요? 여보, 아니에요. 이번엔 안 돼요. 정말 안 되겠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지원아,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아버지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딸의 간절한 부탁과 아내의 단호한 거절 사이에서 오전 7시 45분. 엄마, 제발이요. 지원이가 무릎을 꿇었다. 찬 마루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만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너네들이 몇 번 마지막이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는 지원이를 내려다봤다. 26살 딸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승우는 치킨집 할 때 마지막이라고 했어. 온라인 쇼핑몰 할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고, 민정이는 전세금 문제로 집 나앉을 뻔했을 때 마지막이라고 했어. 현주는 남편 실직했을 때 마지막이라고 했고, 태준이는 투자 사기 당했을 때 마지막이라고 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갚은 사람이 누가 있어? 한 명이라도 있어? 지원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엄마, 저는 달라요. 진짜 다를 거예요. 뭐가 달라? 말이 다를 뿐이지 결국 똑같아. 돈 달라고 하는 건 똑같다고. 아버지가 중재하려 했다. 여보,
그래도 지원이는 아버지도 당신 보험 해지하실 거예요? 수술비로 모아둔 돈 또 내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다. 지난번 태준이 일 때 이미 보험을 해지했다. 무릎 수술을 위해 10년간 모은 돈을 아들에게 줬다. 그 후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지만 치료할 돈이 없었다. 오전 8시 20분.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약통을 꺼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지원아, 이거 봐. 약통을 흔들어 보였다. 약 몇 알이 덜그럭거렸다. 약값도 못 내고 있어. 이번 달 것도 아직 못 샀어. 지원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 엄마, 그럼 제가 약값 드릴게요. 학원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로? 무슨 돈으로? 대출 받을게요. 학자금 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너도 빚쟁이 되겠다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우리 집안이 빚더미에 앉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지원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지원아, 일어나.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 엄마, 가라고 해. 지원이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을 털며 가방을 들었다. 봉투 속 서류들을 다시 넣었다. 엄마,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지원이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돌아봤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어. 엄마 아버지도 사람이야.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바닥에 작은 원이 생겼다. 알았어요. 혼자 할게요. 지원이가 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엄마는 추위에 몸을 움츠렸다. 다신 오지 마.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다. 돈 때문에 다신 오지 마라. 문이 닫혔다. 현관 자동문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다. 엄마는 처음으로 자식에게 문을 잠갔다. 오전 8시 45분. 집안이 조용해졌다. 주전자에서 나오던 김도 사라졌다. 물이 다 끓어서 증발해버린 것이었다. 엄마는 가스를 끄고 주전자를 내려놓았다. 빈 주전자가 생각보다 가벼웠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그래도 너무 심한 것 아니야? 뭐가 심해요? 지원이는 다른 애들과 달라. 평소에 우리한테 잘하잖아. 엄마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잘한다고요?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도 모르시는군요. 결국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엄마는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췄다. 백발이 손가락 사이로 드러났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43년 동안 애들 키우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한테는 돈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전 9시 30분. 엄마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잔고 37만 원. 이번 달 공과금이 25만 원. 남는 돈 12만 원. 12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까? 쌀값, 반찬값, 교통비, 약값. 약값만 15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어떻게 사나? 엄마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어떻게 계산해도 마이너스였다. 손목에 차고 있던 금반지를 내려다봤다. 결혼 20주년 때 아버지가 사준 반지. 팔면 얼마나 나올까? 50만 원? 100만 원? 그것도 한 달이면 끝이다. 엄마는 반지를 빼려다가 멈췄다. 이것마저 팔면 정말 끝이었다.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빌릴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다. 오남매가 모두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아이들, 행복해 보이는 부모.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자식들이 부모의 목을 조를 줄 몰랐다. 오전 10시 15분. 휴대폰이 울렸다. 첫째 승호였다.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다. 몇 분 후 문자가 왔다. 엄마, 지원이한테 들었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곧이어 둘째 민정이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엄마, 지원이가 울고 있어요. 왜 그래요? 셋째 현주에게서 엄마, 이건 아니에요. 막내한테 왜 그래요? 넷째 태준이에게서 엄마, 지원이 도와주세요. 가족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지원이에게서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엄마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한테서 왔어? 애들이요. 뭐라고 해? 지원이 편 들어달라고 하네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애들인데. 애들이면 뭐예요? 애들이라고 해서 부모 등골 빼먹어도 돼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43년 동안 애들 키웠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뭘로 봐요? 오전 11시. 이웃집 김 여사가 다녀갔다.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엄마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혹시 애들 일이에요? 김 여사는 눈치가 빨랐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를 ATM 기계로 알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정말 그랬다. 자식들이 자신을 ATM 기계로 보고 있었다. 우리 큰아들도 그래요. 사업 망했다고 돈 달라고 하고, 둘째는 집 때문에 돈 달라고 하고, 김 여사는 혀를 찼다. 자식은 키우지 말아야 해요. 키워봤자 등골 부러뜨리기만 하니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정오. 점심을 거르고 침실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 경제 이야기가 나왔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가계 부채 증가. 모든 게 남의 일 같았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에게는 더 떨어질 곳도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얼룩진 곳이 여러 군데 있었다. 비가 셀 때마다 생긴 자국들이었다. 고칠 돈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었다. 자식들은 알까? 부모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천장 얼룩을 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걸. 아마 모를 것이다. 알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자신들 살기도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더 서글펐다. 오후 2시. 휴대폰을 다시 켰다. 메시지가 20개 넘게 와 있었다. 모두 자식들이었다. 하나씩 읽어봤다. 처음엔 이해해달라는 내용이었다가 점점 원망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가족이 이래도 되나요?
지원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냉정하게 굴지 마세요. 마지막 메시지는 지원이 것이었다. 엄마, 저 병원에 갔어요. 검사 받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지원이가 왜 병원에? 엄마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전화는 걸지 않았다. 걸면 또 무너질 것 같았다. 오후 4시 지원이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엄마 검사 결과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치료비가 좀 들어요. 그래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비? 지원이가 정말 아픈 건가? 엄마는 손이 떨렸다. 혹시 자신 때문에 지원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픈 건 아닐까?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여줬다. 여보, 지원이가 병원에 갔다고 해.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다. 뭐라고? 왜? 모르겠어. 검사 받는다고 하네. 전화해봐. 못하겠어. 걸면 또 무너질 것 같아. 아버지가 대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원이는 받지 않았다. 오후 6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손을 베었다. 칼질을 하다가 멍하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빨간 피가 도마 위로 떨어졌다.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픈 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이 더 아팠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요리를 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반찬도 제대로 없었다. 아버지와 둘이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평소 같으면 지원이가 와서 함께 먹었을 텐데 오늘은 없었다. 빈자리가 유난히 커 보였다. 오후 8시 지원이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서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그 메시지를 읽고 엄마는 울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사랑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한다고 했다. 엄마도 사랑한다고 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답하면 또 무너질 것 같았다. 휴대폰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다. 밤 10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옆에서 아버지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잠 안 와? 응. 지원이 생각나?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모르겠어. 그래도 애가 아프다는데. 당신도 아프잖아요. 무릎 수술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그 돈도 태준이한테 줬잖아요.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 그랬다. 자신의 수술비까지 아들에게 줬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언제까지 애들 돈 셔틀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밤 11시 30분. 결국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휴대폰을 켜서 지원이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가슴을 후벼 팠다. 엄마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엇이든 해줄 수는 없다.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줄 수는 없다. 주전자를 다시 올렸다. 물을 끓여서 차를 마시려고. 하지만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또 눈물이 났다.
내가 나쁜 엄마인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새벽 12시 45분. 아버지도 나와서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여보,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 뭐하러요? 마지막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지.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더 이상 빚 늘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43년을 엄마로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자식들에게 등 돌려야 하는 건가? 하지만 다른 길이 없었다. 정말 다른 길이 없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다시 올라왔다. 하얀 김이 천장을 향해 올라가다가 사라졌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희망처럼. 엄마는 가스를 끄고 빈 컵을 바라봤다. 내일부터는 정말 혼자 살아야 했다. 자식들의 도움도, 자식들에 대한 기대도 없이 43해 동안 엄마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한 명의 노인이 되어야 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춥고 외로운 소리였다. 엄마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내일도 살아야 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지원아. 엄마도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엄마는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지원이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야 했다. 거리를 두는 사랑, 아픔을 감수하는 사랑, 때로는 거절하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엄마는 새벽을 맞았다. 다음 날 오전 7시, 알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한 탓이었다. 엄마는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기분은 전혀 달랐다.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어제 지원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다신 오지 마.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정답일까? 휴대폰을 확인했다. 밤새 메시지가 12개 더 와 있었다. 모두 자식들이었다. 승우 엄마, 지원이가 진짜 힘들어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민정 엄마, 우리 셋이 돈 모아서 지원이 도와주려고 해요. 엄마도 조금만 보태주세요. 현주 엄마, 지원이가 어젯밤에 울면서 전화했어요. 가슴이 아파요. 태준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다 갚겠어요. 마지막은 지원이었다. 엄마,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욕심이 너무 컸나 봐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답장을 하는 순간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오전 8시 3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올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첫째 승우였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회사 가는 길에 들른 모양이었다. 문을 열어줘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열어줬다. 아들을 영영 못 볼 수는 없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승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엄마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지원이 일 때문에 왔어요. 또 그 얘기야? 엄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승우는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다. 엄마, 앉으세요. 이야기해봐요. 할 이야기 없어. 있어요.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승우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다. 이게 뭐야? 200만 원이에요. 엄마는 깜짝 놀랐다. 뭔 돈이 이렇게 많아? 저와 민정이, 현주, 태준이가 각자 50만 원씩 모은 거예요. 뭐 하려고? 지원이 도와주려고요. 이걸로 등록금 일부라도 내고 나머지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 엄마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왜 안 돼요? 너희들이 돈을 모으는 건 좋아. 하지만 엄마한테 나머지를 달라고 하는 건 안 돼. 승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380만 원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원이가 학원 다닐 수 있어요. 38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적은 돈 아니에요. 하지만 지원이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는 무슨 미래야. 당장 오늘 살기도 힘든데. 엄마는 식탁위 고지서들을 가리켰다. 이달 전기요금도 못 냈어. 가스비도 밀렸고. 그런데 380만 원을 어디서 구해? 승우는 할 말을 잃었다. 부모의 현실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오전 9시 15분. 엄마, 그럼 이렇게 해요. 승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대출 받을게요. 엄마 명의로 말고 제 명의로. 너도 대출이 많잖아. 더 받을 수 있어요. 신용도가 아직 괜찮거든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도 빚쟁이 되면 어떡해. 괜찮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너도 애 아빠잖아. 내 가정부터 챙겨. 승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많이 빌렸어요. 그건 인정해요. 엄마는 승우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원이는 달라요. 뭐가 달라? 지원이는 그동안 엄마한테 받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엄마, 지원이가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지 아세요? 뭘 해줬다는 거야? 승우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다. 지원이가 엄마 약을 사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거 작년 여름에 찍은 건데요. 지원이가 엄마 혈압약 사러 가는 거예요. 언제 이런 사진을? 지원이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엄마 약값이 부족해서 자기가 보태서 샀다고. 엄마는 기억했다. 작년 여름에 약값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지원이가 도와줬구나. 이것만이 아니에요. 승우가 사진을 더 보여줬다. 지원이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진, 가스비를 내는 사진, 전기요금을 내는 사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매달이었어요. 엄마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지원이가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지? 엄마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오전 10시. 승우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엄마, 지원이가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 넘어요. 뭐? 엄마는 깜짝 놀랐다. 약가, 생활비,
공과금 합치면 600만 원 넘게 도와드렸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저희는 빌리기만 했는데 지원이는 주기만 했어요. 엄마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지원이가 그렇게 도와줬다는 걸 왜 몰랐을까? 그런데도 엄마는 지원이한테만 냉정하게 대하세요. 승우야, 저희는 몇 천만 원씩 빌려주면서 지원이는 몇 백만 원도 안 빌려줘요. 승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공평한가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공평하지 않았다. 엄마, 지원이가 어젯밤에 울면서 전화했어요. 뭐라고 하던? 자기가 욕심이 너무 컸나 봐요. 엄마 아버지가 힘든 걸 알면서도 때를 썼다고. 엄마의 가슴이 아려왔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혼자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네. 대출 받아서라도 학원비 마련하겠다고. 엄마는 불안해졌다. 지원이가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갚기 힘들 텐데. 오전 10시 30분. 아버지가 승우와 엄마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승우야, 내 말이 맞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지원이는 정말 다른 애들과 달라. 아버지. 엄마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했다. 그 애는 그동안 우리한테 받기만 한 게 아니야. 주기도 많이 줬어. 당신도 승우 편 들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 매정하다고요? 지원이만은 도와줘야 해. 그 애는 정말 다르다고. 엄마는 답답했다. 아버지까지 지원이 편을 들고 있었다. 그럼 돈은 어디서 구해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내가 마지막 남은 적금 해지할게. 그 돈은 당신 틀니 비용이잖아요. 괜찮아. 틀니는 나중에 해도 돼.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도 자신을 희생하려 하고 있었다.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틀니 비용은 제가 낼게요. 아버지는 적금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네. 지원이 일이 끝나면 제가 아버지 틀니 비용 드릴게요. 엄마는 어이가 없었다. 너희들이 다 계획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지원이가 불쌍해서요. 오전 11시.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둘째 민정이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다. 엄마, 안녕히세요. 민정이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민정아, 넌 왜 왔어? 반찬 갖다 드리려고요. 어제 김치 담갔거든요. 민정이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슬쩍 엄마의 눈치를 봤다. 엄마, 지원이 일 때문에 오빠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오빠 차가 밖에 있더라고요. 민정이도 거실로 와서 앉았다. 승우와 나란히 앉아 있으니 마치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 같았다. 엄마, 지원이 정말 힘들어해요. 또 그 얘기야?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와서 울었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엄마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표정은 굳게 했다. 그래서 엄마, 지원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던? 자기가 엄마한테 실망이라고, 이제는 정말 혼자 살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엄마의 가슴을 찔렀다. 실망이라고? 네. 그동안 엄마를 믿고 살았는데 정작 자기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으셔서 실망했다고. 엄마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지원이가 실망했을까? 오전 11시 30분. 민정이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뭐야? 50만 원이에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너도? 네. 오빠들이랑 같이 모은 거예요. 엄마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 지원이가 불쌍해서요. 민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지원이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무슨 뜻이야? 지원이가 저희한테 한 번도 하소연한 적이 없어요. 혼자 다 견뎠어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힘들었나 봐요. 처음으로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민정이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지원이와 2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2시간 동안 뭘 했어? 계속 울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엄마, 지원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던?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엄마는 충격을 받았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네. 다른 형제들은 다 도와줬는데 자기만 안 도와줘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인 것 같다고. 엄마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원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정호. 셋째 현주도 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온 모양이었다. 직장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현주야, 넌 회사는? 점심시간이라 잠깐 나왔어요. 현주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저도 50만 원 준비했어요. 이제 형제 셋이 모두 모였다. 마치 작전회의를 하는 것 같았다. 엄마, 우리 넷이 200만 원 모았어요. 현주가 말했다. 엄마가 380만 원만 보태주시면 지원이가 학원 다닐 수 있어요. 38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적은 돈 아니에요. 하지만 지원이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에요. 현주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엄마, 지원이가 자격증 따면 월급이 80만 원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럼 1년이면 원금 회수예요. 1년 안에 갚겠다는 거야? 네. 지원이가 직접 약속했어요. 엄마는 고민에 빠졌다. 정말 지원이가 갚을 수 있을까? 엄마, 지원이는 다른 애들과 달라요. 현주가 계속 설득했다. 그 애는 약속을 지키는 애예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정말 그랬다. 지원이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오후 12시 30분. 세 형제가 모두 모여 있으니 엄마는 압박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엄마, 우리가 부탁드릴게요. 승우가 대표로 말했다.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지 알아? 이번은 다를 거예요. 민정이가 거들었다. 지원이는 정말 갚을 거예요. 현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믿어주세요. 엄마는 세 자식을 바라봤다. 모두 간절한 표정이었다. 너희들은 언제 갚을 거야? 저희요? 승우가 당황했다. 너희들이 빌린 돈 말이야. 언제 갚을 거냐고.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것도 중요해요. 지원이만 도와주면 안 돼요. 현주가 말했다. 우리도 조금씩 갚을게요. 조금씩이 얼마야? 월 10만 원씩 갚으면 안 돼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10만 원? 셋이서 10만 원씩이면 30만 원이네. 네. 언제까지? 10년 정도면. 엄마는 계산해 봤다. 30만 원씩 10년이면 3,600만 원. 이자까지 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안 돼. 너무 적어. 오후 1시. 넷째 태준이도 왔다. 점심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엄마, 도시락 사왔어요. 같이 드셔요. 태준이는 평소에 과묵한 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다. 태준아, 너도 50만 원 가져왔어? 네, 가져왔어요. 태준이도 봉투를 꺼냈다. 이제 네 형제가 모두 모였다. 태준아, 넌 뭐라고 생각해? 엄마가 물었다. 지원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애가 그동안 엄마한테 잘했잖아요. 태준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실했다. 저희는 받기만 했는데 지원이는 주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번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형제가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지원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 엄마는 외로웠다. 남편까지 지원이 편을 들고 있었으니 이제 자신만 혼자였다. 엄마, 우리가 합의한 게 있어요. 승우가 말했다. 모나베, 앞으로 엄마한테 돈 빌리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는 깜짝 놀랐다. 정말이야? 네. 대신 지원이만 이번 한 번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빌린 돈도 조금씩 갚을게요. 민정이가 덧붙였다. 매달 얼마씩? 50만 원씩 갚을게요. 넷이서 50만 원씩이면 200만 원이네. 네. 매달 200만 원씩 갚겠어요. 엄마는 계산해 봤다. 200만 원씩이면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었다. 오후 2시.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고민이 깊어졌다. 지원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하지만 또 빚을 늘리는 것이 두려웠다. 약속 지킬 수 있어? 네, 지킬 수 있어요. 네 형제가 동시에 대답했다. 만약 약속 안 지키면? 그럼 정말 연락 안 할게요. 승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신 돈 얘기 안 할게요. 엄마는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까? 지원이 본인은 뭐라고 해?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왜? 엄마가 승낙하시면 그때 얘기하려고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오늘 밤까지. 네 형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완전 거절은 아니었으니까. 엄마 고마워요. 아직 해준다고 안 했어. 그래도 생각해 주신다니까 고마워요.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승우가 마지막에 말했다. 엄마, 지원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엄마는 테이블 위에 놓인 200만 원을 바라봤다. 자식들이 정말 변했을까? 이번에는 정말 약속을 지킬까? 아니면 또 실망하게 될까? 엄마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오후 6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엄마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네 자녀가 모여서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감자를 깎으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다. 아버지가 부엌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오늘 애들이 와서 한 얘기.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감자 깎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지원이가 그동안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해줬다는 걸 진짜 몰랐거든요. 나도 그래. 그 애가 약값도 대신 내주고 가스비도 내주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 아버지는 식탁에 앉으며 무릎을 주물렀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요즘 더 아팠다. 당신 무릎은 어때요? 오늘 많이 아픈 것 같던데. 응, 비가 올 것 같으면 더 아프네. 그런데 그것보다, 여보, 우리가 정말 지원이한테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 엄마는 칼을 도마에 내려놓았다. 매정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지원이가 착하고 그동안 우리를 도왔다고 해도 지금 당장 580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통장에 37만 원밖에 없는데. 오후 7시 30분. 저녁 식사 중에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원이었다.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엄마, 저예요. 지원이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분했다. 울먹이는 기색도 없었다. 지원아, 어디 있어? 병원이에요. 오늘 정밀 검사 받았거든요. 정밀 검사? 왜? 어디가 아픈데? 엄마의 목소리가 급작스럽게 높아졌다. 옆에서 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계속 속이 아프고 머리도 아파서 한번 봐달라고 한 거예요. 결과는 어때? 위염이래요. 스트레스성 위염. 그리고 영양실조 기운도 조금 있다고 하고요. 영양실조. 그 단어가 엄마의 가슴을 찔렀다. 영양실조라고? 지원아,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네. 뭐, 그럭저럭이요. 요즘 알바를 좀 늘렸거든요. 학원비 모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끼니를 좀 거르게 되더라고요. 알바를 늘렸다고? 원래도 힘들게 일하고 있었잖아. 지금 편의점 알바 2곳 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도 일해요. 그리고 평일 저녁에는 과외도 하고 있고요. 엄마는 말문이 막혔다. 지원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오후 8시. 지원아, 그렇게 무리하면 몸이 망가져. 알바를 좀 줄여. 괜찮아요, 엄마.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있으니까 버틸만 해요. 지원이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근데 엄마, 오늘 오빠들이 다녀갔다면서요? 그래. 다녀갔어.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는 대답을 망설였다. 자식들이 지원이를 위해 돈을 모았다는 얘기를 해야 할까? 너 걱정하더라.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아, 그렇구나. 사실 어제 민정이 언니한테 전화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울지 말라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다. 엄마, 사실 저도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나 싶어서요. 엄마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학원비 달라고 때를 쓴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지원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도 이제 어른인데 부모님한테만 의존하려고 했네요. 앞으로는 정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원이가 이렇게 말하니 오히려 더 미안했다. 오후 8시 30분. 지원아, 그런데 학원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신용대출로 일부 받고 나머지는 더 열심히 일해서 모으려고요. 대출 이자가 얼마나 나올 텐데 월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부담되긴 하지만 자격증 따고 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계산해 봤다. 58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이자만 월 15만 원. 지원이 현재 월급이 210만 원인데 거기서 생활비 빼고 이자까지 내면 얼마나 남을까? 지원아, 그러면 너 생활이 너무 빡빡해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지금도 빡빡하게 살고 있는 걸요. 조금 더 빡빡해질 뿐이에요. 지원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소리가 억지스럽게 들렸다. 그리고 엄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동안 제가 엄마 아버지 도와드린 일들. 혹시 오빠들이 얘기했나요? 엄마는 당황했다. 승우가 보여준 사진들이 떠올랐다. 조금 들었어. 아, 그렇구나. 사실 그런 얘기하기 싫었는데 오빠들이 먼저 말한 거네요. 지원아,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엄마가 약값 부족할 때도 내가 보태준 거였구나. 그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힘드신데 자식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지원이의 담담한 목소리가 엄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오후 9시. 엄마,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오빠들이랑 언니들이 그동안 빌린 돈 정말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요? 엄마는 대답하기 곤란했다. 사실이었지만 말하기 부끄러웠다. 조금씩은 갚겠다고 하는데 아직 제대로 갚은 사람은 없어.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 아버지가 정말 힘드셨겠네요. 지원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사실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화가 났어요. 왜? 저만 거절당했잖아요. 오빠들 언니들은 몇 천만 원씩 빌려주면서 저는 몇 백만 원도 안 빌려주시니까 서운했어요. 엄마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랬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큰 돈을 빌려줬으면서 지원이에게만 냉정했다. 지원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아니에요, 이해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빌려주셨으니까. 지원이는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앞으로는 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정말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오후 9시 30분.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지원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가 물었다. 지원이가 뭐라고 하던? 병원 갔다가 왔다고 해요. 위험이래요. 위험? 스트레스 때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실조 기운도 있다고 하고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영양실조라고? 그럼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거잖아. 알바를 너무 많이 해서 끼니를 거르고 있대요. 편의점 2곳, 카페, 과외까지 거의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모질었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말 돈이 없어요. 엄마는 테이블 위에 놓인 200만 원을 다시 봤다. 자식들이 모은 돈이었다. 여보, 애들이 오늘 약속했잖아. 앞으로 돈 안 빌리고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고.
믿어져요? 진짜 지킬 것 같아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것 같더라.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여보, 내 생각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는 게 어떨까? 당신도 지원이 편이에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애가 정말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후 10시. 엄마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지원이를 도와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도와주지 않으면 지원이는 대출을 받아야 하고 월 15만 원 이자를 내야 한다. 알바를 더 늘려야 하고 몸이 더 망가질 수 있다. 가족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다. 도와주면 또 다른 빚이 생긴다. 다른 자녀들이 또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엄마 아버지가 더 힘들어진다. 하지만 자식들이 약속한 것도 고려해야 했다.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고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이자는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원이는 정말 달랐다. 다른 자녀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오후 11시 휴대폰이 울렸다. 승우였다. 엄마 잠들지 않으셨죠? 아직 안 잤어. 왜? 결정하셨어요? 지원이 일 말이에요. 아직 고민 중이야. 엄마 사실 오늘 지원이한테 연락 왔어요. 지원이가? 네. 자기는 이제 포기했으니까 오빠들도 엄마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가슴이 아팠다. 지원이가 정말 포기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더라고요. 뭔데? 엄마를 이해한다고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승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갚지 않으면서 지원이가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했어요. 승우야, 지원이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저희는 엄마한테 기대기만 했는데 지원이는 혼자 버텼잖아요. 승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엄마, 이번 일로 저희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오후 11시 30분. 승우와의 통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자식들이 정말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술책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여보, 내 마지막 적금 해지할까? 당신 틀니 비용인데 그러면 안 되죠. 괜찮아. 틀니는 나중에 해도 돼. 지원이가 더 급해. 승우가 틀니 비용 주겠다고 했어요. 그 애가? 네. 지원이 일 끝나면 아버지 틀니 비용 드린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승우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오늘 와서 직접 말했어요. 그럼 정말 변한 건가? 엄마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은 희망이 생겼다. 자정. 결국 엄마는 결심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자식들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 엄마는 휴대폰을 들고 지원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원아, 엄마야. 내일 은행 가서 대출 알아볼게.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내일 오면 얘기하자. 몇 분 후 지원이에게서 답장이 왔다. 엄마, 정말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번에는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엄마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다. 이번 결정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아닐까? 그래도 마지막 한 번만, 정말 마지막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다. 새벽 1시, 잠들기 직전 엄마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에 또 실망하면 정말 끝이야. 그날 밤 엄마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원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지원이가 일찍 왔다. 평소보다 30분 일찍이었다. 얼굴에는 어제까지의 초조함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이 보였다. 엄마, 어제 문자 정말 고마웠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지원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왜 잠을 못 잤어? 기뻐서? 기쁘기도 하고, 동시에 무서워요. 이번에 또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하나 해서 엄마는 지원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어젯밤 말했던 대로 많이 야위어 있었다. 볼이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지원아, 앉아. 엄마가 조건 얘기를 해야 해. 네, 들을 준비됐어요. 어떤 조건이든 지킬게요. 지원이는 식탁에 앉으며 등을 곧게 폈다. 마치 면접을 보는 사람처럼 긴장한 모습이었다. 오전 9시 15분. 첫 번째 조건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거. 다시는 돈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 알겠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는 너 오빠들, 언니들과 약속한 거야. 그 사람들이 매달 200만 원씩 갚기로 했어. 만약 그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면 너도 같이 책임져야 해. 지원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오빠들이 200만 원씩 갚기로 했다고요? 그래. 어제 와서 약속했어. 앞으로 절대 돈 안 빌리고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고. 정말 그럴까요? 오빠들이 그 약속을 지킬까요? 지원이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묻어났다. 형제들의 그동안 행동을 봐왔기 때문이었다. 글쎄, 엄마도 확신은 서지 않아. 그래서 너한테 조건을 다는 거야. 만약 그들이 약속 안 지키면 너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거. 지원이는 한참을 생각했다. 형제들을 대신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엄마, 그럼 제가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 거예요? 200만 원 전체는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이자라도 내가 보장해줘야 해. 이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매달 89만 원 나가고 있어. 지원이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자신의 월급 210만 원에서 89만 원을 빼면 121만 원. 거기서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오전 9시 30분.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혼자서 매달 89만 원을 보장하기는 힘들어요. 지원이는 정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최소한 절반인 45만 원 정도는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격증 따고 나면 월급이 올라가니까 그때는 더 낼 수 있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적인 계산이었다. 그럼 세 번째 조건이야. 너 건강 관리 제대로 해. 어제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위염이랑 영양실조 기운이 있다고 했어요. 알바 좀 줄여. 몸 망가뜨리면서까지 돈 벌지 마. 그런데 학원 다니면서 돈도 벌어야 하는데 학원비 지원해주는 대신 알바는 줄이라는 거야. 넷 중에 두 개만 해.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끊어. 지원이는 망설였다. 알바를 줄이면 당장 수입이 줄어들었다. 엄마, 그럼 생활이 너무 빠듯해져요. 빠듯해도 건강부터야. 몸 망가뜨리면 나중에 더 큰일 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지원아,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쓰러지면 소용없어. 오전 10시. 엄마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지원아, 엄마가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보여줄게. 통장을 펼쳐서 보여줬다. 마지막 잔고 37만 원에서 0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젯밤에 마지막 남은 적금을 해지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은행에 가서 추가 대출 신청했어. 엄마, 38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 내 오빠들이 200만 원 모았으니까 180만 원만 더 있으면 돼. 엄마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대출 승인서였다. 20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대. 거기에 아버지 적금 해지한 돈 50만 원 합치면 250만 원이야. 지원이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다. 부모님이 마지막 남은 돈까지 털어서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는 건 나중 얘기고 일단 약속부터 지켜. 특히 건강관리. 오전 10시 3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첫째 승호였다. 회사에 지각할 것을 각오하고 온 모양이었다. 엄마,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도와주기로 했어. 승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엄마는 승호에게도 같은 조건을 설명했다. 매달 200만 원 상환, 이번이 마지막, 지원이 건강관리. 네, 다 지킬게요. 약속드릴게요. 승호야, 특히 너는 장남이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해. 다른 애들이 약속 안 지키면 너라도 제대로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애들도 챙기겠어요. 승호는 지원이를 보며 말했다. 지원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혼자 힘들었지? 괜찮아요, 오빠. 이제 가족이 함께 하는 거니까. 오전 11시. 둘째 민정이도 왔다. 직장에서 반차를 낸 모양이었다. 엄마, 결정하셨다면서요? 응, 도와주기로 했어. 민정이는 지원이를 껴안았다. 지원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언니 고마워요. 오빠들이랑 언니들이 돈도 모아주시고. 당연한 거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민정이는 엄마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엄마, 저희가 매달 200만 원씩 갚기로 했는데 정말 지킬게요. 이번엔 달라요. 그래야지. 이번에 약속 안 지키면 정말 끝이야. 네, 알아요. 각오하고 있어요. 오전 11시 30분. 셋째 현주와 넷째 태준이도 함께 왔다. 두 사람 모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온 모양이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현주가 먼저 인사했다. 지원이 때문에 가족이 다시 뭉친 것 같아요. 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지원이는 형제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빠들, 언니들, 사실 저도 서운했어요. 왜 저만 안 도와주시나 해서. 미안해, 지원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어. 승우가 대답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가족다워진 것 같아요. 지원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니까. 정오. 가족회의가 열렸다. 오남매가 모두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해. 네, 알겠습니다. 오남매가 동시에 대답했다. 첫째, 매달 상환금. 승우 50만 원, 민정이 50만 원, 현주 50만 원, 태준이 50만 원. 총 200만 원이야. 둘째, 앞으로 절대 돈 빌리지 않기. 어떤 일이 있어도. 셋째, 지원이 건강 챙기기. 알바 줄이고 학업에 집중하기. 넷째, 한 사람이라도 약속 안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기. 엄마는 한 가지씩 조건을 설명했다. 다섯째, 매달 한 번씩 가족 모임 갖기. 서로 안부 묻고 상황 공유하기. 이 조건은 새로 추가된 것이었다. 여섯째, 3개월마다 상환 현황 점검하기. 계획대로 안 되면 즉시 대책 세우기. 오후 12시 30분. 엄마,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 저희가 매달 갚는 돈 외에 지원이 자격증 취득 축하금도 따로 모으면 어떨까요? 축하금? 네. 저희가 각자 10만 원씩 모아서 지원이가 자격증 따면 5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지원이는 깜짝 놀랐다. 오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필요해. 그동안 우리가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줄 차례야. 민정이도 동의했다. 맞아. 지원아, 부담 갖지 말고 받아. 현주와 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 안도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았다. 오후 1시. 점심을 함께 먹으며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였다. 지원아, 학원은 언제부터 다닐 거야? 아버지가 물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등록만 하면 바로 시작이에요. 그럼 알바는 언제 정리할 거야? 편의점 알바 하나는 이번 주말에 그만둘게요. 그리고 과외는 학원 일정이랑 안 겹치는 선에서 계속할 생각이에요. 무리하지 마. 몸 관리가 우선이야.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네, 알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무리하지 않을게요. 오후 2시. 식사 후 자식들이 하나씩 돌아갔다. 모두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승우가 마지막에 말했다. 엄마, 첫 번째 상환금은 이번 달 말에 드릴게요. 그래, 약속 지켜야 해. 네, 반드시 지킬게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제가 챙기겠어요. 승우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다.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지원이만 남았다. 지원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실망할까봐 걱정하지 마.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가 지원이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미안해.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함께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오후 3시.
지원이가 돌아간 후 엄마와 아버지만 남았다. 여보, 이번 결정 잘한 것 같아? 아버지가 물었다.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나도 그래. 지원이는 정말 다른 것 같더라. 애들도 조금은 변한 것 같고,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희망은 있는 것 같아. 그래, 희망이 있어야 살지. 아버지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달 후, 정말로 자식들이 약속을 지켰다. 승우 50만 원, 민정이 50만 원, 현주 50만 원, 태준이 50만 원, 총 200만 원이 정확히 입금됐다. 엄마는 통장을 확인하며 놀랐다. 정말 할 줄 몰랐는데. 지원이도 학원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알바를 줄인 덕분에 여유가 생겼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엄마, 이번 달 모의고사 점수 나왔어요. 지원이가 기뻐하며 전화했다. 몇 점 나왔어? 85점이에요. 합격선이 80점이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대요. 잘했다, 지원아. 계속 열심히 해.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오빠들 언니들이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헛되이 할 수 없죠. 3달 후, 첫 번째 점검 시간이 됐다.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지금까지 상황 보고할게. 승우가 말했다. 상환금 총 600만 원 입금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출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덧붙였다. 지원이 학원 성적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현주가 지원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에 살도 조금 올랐고 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 정말 다들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네, 앞으로도 계속 지킬게요. 6개월 후, 지원이가 시험을 봤다. 국가고시였다. 엄마, 시험 끝났어요. 어떤 것 같아? 잘 본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분명 붙을 거예요. 결과는 언제 나와? 한 달 후에 나와요. 그 한 달이 가장 길게 느껴졌다. 가족 모두가 지원이의 결과를 기다렸다. 7개월 후, 합격했어요. 지원이의 기쁜 소식이 왔다. 정말, 정말 합격했어?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다. 네, 정말이에요. 상위 15%로 합격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다. 작은 파티였지만 그 어떤 파티보다 의미 있었다. 지원아, 축하해. 정말 수고 많았어. 승우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축하금이야. 우리가 약속했잖아.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형제들이 각자 10만 원씩 모은 돈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원이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1년 후, 지원이가 새 직장에 취직했다. 월급이 290만 원으로 올랐다. 약속한 대로였다. 엄마, 이제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너는 내 생활부터 챙겨. 우리는 괜찮아. 아니에요. 오빠들 언니들이 매달 갚고 계시는데 저도 더 보태야죠. 지원이는 매달 100만 원을 집에 가져다 줬다. 생활비 보조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대출 상환에 도움이 됐다. 형제들도 약속을 계속 지켰다. 매달 200만 원씩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상환했다. 마무리.
2년이 지났다. 대출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자 부담도 크게 줄었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돈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가족이 됐다. 여보, 그때 결정 잘한 것 같아.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이번엔 정말 달랐어. 엄마도 웃으며 대답했다. 지원이만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달라진 것 같아.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다. 따뜻하고 희망적인 김이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엄마는 그 김을 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이구나.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니라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에게 기대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관계라는 것도. 창밖에 봄이 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도 진정한 봄이 온 것 같았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들의 끝없는 요구와 부모의 희생.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건강한 가족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진솔한 가족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